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개고기를 안 먹게 됐나요? 사실 그 질문이 고기, 중고기, 말고기 이렇게 불렸던 시대에 영양의 결핍이 아니고 과잉이 문제인 시대여서 요즘 삼계탕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요즘 치킨 저녁마다 전화만 오면 치킨을 먹는데 예전에 가졌던 보신탕의 효능이 지금도 유효하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보고 너 먹으면 미개하다 먹지 마라. 또 이럴 자리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먹을 사람 먹고요. 안 먹을 사람 안 먹고요. 보신탕 집에 가면 보신탕 주인이 그러잖아요. 여기 다 개죠? 개 먹을 거 개죠? 개 아닌 분 있어요? 아 이게 다 개예요. 그래서 보신탕 먹으러 오면 다 사람들이 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온 거죠. 예. 민어가 진짜 맛있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숙성해서 먹어야죠. 민어 갈비살을 뼈채 조사를 양념 넣어가지고 그냥 라디오에서 그 뭐라고 그건 우태어예요 우태어. 이렇게 눈에 낚시장에 왔다 어디 갔다 왔어요? 아 그 소양호에 소양호. 매주 수요일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맛있는 한 그릇에 담긴 건강한 세상, 건강한 문화 이야기를 맛보는 시간이죠.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안아파원 강영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주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복다림 음식 이야기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인 보신탕 이야기 하나와 민감한 맛을 자랑하는 민어 이야기, 더해서 낚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보신탕, 계곡이죠 뭐. 예. 그 신림동에서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까 혹시? 단고기라고. 단고기. 예. 예. 북한에서도 단고기라고 단고기, 부르는 것 예. 같은데. 그쪽은 문화어. 그래서 이게 예. 정확한 명칭은 게장국이라고 게장국. 하죠. 예. 예. 그 개고기에 그 된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게장국이죠. 예. 게장국에 변형돼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육개장이죠. 예. 그러니까 소고기를 넣어서 게장국처럼 끓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육개장. 닭 넣으면 닭게장이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게장국을 빨간 물로 이렇게 끓인다는 거잖아요. 예. 육개장, 닭게장처럼. 예. 그 다른 나라도 개고기를 먹는 역사가 쭉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국물 문화니까 그렇게 먹는다고 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베트남에서 개고기를 꽤 많이 먹는데요. 시골 같은데 뭐 간판도 없고 한 그런 식당들에 가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불 지펴놓고 그슬려 가지고 그러니까 통바베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데 뭐 먹어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우리나라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중국, 베트남, 뭐 기타 등등 나라에서 참 많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만 뭐 개고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좀 분위기가 예,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예. 예. 그래서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도 남미에서도 뭐 먹고 유럽에서도 먹은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뭐 있습니다. 뭐 스위스 같은데 이런 심지어는 본 기록이 있습니다. 뭐 브릿지 바라도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프랑스도 얼마 전까지 개고기를 좀 얼마 전에 한 200년 전입니다만 어쨌든 예. 공개적인 장소에서 팔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 가장 손쉽게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동물성인 거죠. 그래서 개고기를 인류가 살면서 그냥 손쉽게 단백질 공급원, 지방 공급원으로서 개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브리치 바루도도 그렇고 외국의 유럽인들이 특히 그 언론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왜 개고기 먹느냐 하고 예.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질문을 고치자 그러면 이래요. 원래 인간은 먹을 수 있는 단백질들은 다 먹었죠. 그러다가 문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특정의 짐승들은 먹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금기로 해서 뭐 이슬람권에서는 뭐 돼지고기 안 먹고요. 그렇죠. 인도에서 소 안 먹고요. 그리고 뭐 유럽 같은 데서 애완동물의 것도 안 먹고요. 말고기를 먹는 문명권과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안 먹는 게 사실 문명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프랑스 가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개고기를 안 먹게 됐나요? 사실 그 질문이 바른 질문이죠. 안 먹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안 먹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먹는 것이
안 먹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거 이렇게 관찰하는 게 예. 사실 문명사적인 예.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금은 우리나라도 개고기 간판 달고 판매하는 음식점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먹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고 많이 애호가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결국은 올림픽 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때, 그리고 월드컵 때 아마 외국에서 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좀 비하한다 했을까? 폄하한다 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걸 감추려고 하는 이게 그렇죠. 결합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 게장국이라는 이름도 이제 보신탕으로 바뀐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신탕이라는 이름도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이름을 사철탕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꾸기도 예. 했고요. 우리 스스로가 개고기를 먹어왔고 그때는 당시에는 먹었고 한 것에 대해서 창피하는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개고기를 지금 많이 먹지 않게 된 것은 집에서 우리가 외양견들 많이 키우면서 개를 우리가 뭐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반려견이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먹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먹는 그러니까 문명국가에서 보면 애완동물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애완동물화되면서 개가 바뀐 거죠. 그 애완동물로 이 밖에 나간 게 그 한국 사회에서는 이 한반도에서는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그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똥개로 이렇게 집집이 뭐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이 개한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똥개들한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 게 메리, 쫑, 독구. 왜 이런 서양 이름이 존은 존이고요. 메리, 독구는 독. 그 서양 사람의 이름으로 이 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한테는 그 서양 애완견의 문화라는 것이 서양에서 온 것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예. 아니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에 사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인격을 꼭 부여한다는 거고 그 짐승은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것이 미개하다, 개고기를 안 먹는 것이 문명이다 이런 것이 그렇게 아니라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 지역마다의 만약에 지금 뭐 우리 지금 소, 돼지, 닭이 넉넉하니까 지금 개를 안 먹게 됐는데 만약에 갑자기 소, 돼지, 닭을 못 먹고 지금 문명 대변동이 일어나서 고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뭘 먹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예, 세계적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그런 말 했죠. 전쟁 터지면 개고기 그것보다 더한 곡도 먹게 된다. 뭐 그런 말 해서 방금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그 많이 사라졌다고 제가 느끼는 건 저는 그 초등학교를 시장 앞에서 다녔는데 안동 구시장이라고 예. 거기 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고기 골목이 있었습니다. 다 개고기를 파는 전체 시장 전체가. 근데 그게 지금 싹 정육 골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아무도 지금 하지 않거든요. 그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 보면은 예전에는 누렁이 흰둥이 그렇게 불렀고 그러다가 부르는 건 뭐냐면은 새끼 3마리 나면 주인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렇게 불렀던 시대에서 그다음에 한참 우리가 이제 80년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애완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예. 애완견은 뭐겠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아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지금 2000년대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서는 애완견이라기보다는 반려견인 거죠. 예. 그 반려견은 반자는 짝반 짝여자예요. 예. 근데 반려는 배우자를 뜻하거든요. 반려자. 예. 반려자죠. 그래서 지금 개의 위치가 와이프 위치에 와 있는 예. 남편의 위치에 와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 그런 것은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개념인 거죠. 파트너가 이미 된 거죠. 그래서 이 명칭의 변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는 개를 쉽게 먹을 수 없는 또는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자리 잡아가는 예. 거죠. 애완견보다는 지금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반려견을 먹는다. 그럼 화를 내죠. 자기 아유, 와이프 남편인데. 못 먹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호칭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 사회가 그 예전에 게장국을 먹던 시대로부터 많이 벗어나 이게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먹기는 해요. 예, 아직도 보니까. 있죠. 아까 뭐 네. 그 대림동에도 했고 예. 거기서 아직 팔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도축할 때 조금 잔인하지 않느냐, 혹은 비위생적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먹어서는 안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개고기가 어쨌든 보신탕의 효과, 보신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 단백질이나 지방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죠. 그때 뭐 평균 수명이 50대가 안 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영양과잉 시대인 거죠. 그때 영양결핍의 시대, 초급 목표를 하던 그런 시대에 아플 때 고기 단백질을 먹으면 고고 그냥 힘 먹고 나는 거지. 지방을 먹고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팠던 사람이 아이고 보신탕 하나 먹었더니 살 것 같다. 그렇지.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영양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우리가 평균 수명 50대의 시대를 지금 평균 수명 80대의 시대에 직접 대입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영양의 결핍이 아니고 과잉이 문제인 시대여서 꼭 굳이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근데 본인이 원해서 먹겠다는 것은 뭐 그렇지만 그거 안 먹어도 지금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삼계탕 얼마나 귀한 거였는데 요즘 예. 치킨 저녁마다 전화만 오면 치킨을 먹는데 그렇게 과잉된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가졌던 보신탕의 효능이 지금도 유효하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 입장도 지금 애매해요. 보면 그 개고기는 개는 가축으로 돼 있어요. 식용 가축으로 가축법에는. 그런데 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에서는 도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게 좀 애매하게 지금 돼 있어요. 예. 좀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사실은 이 복날마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분들과 또 그분들 또 시위도 하시잖아요.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왜 이거를 음식의 문화의 한쪽인데 왜 미개인 취급하느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뭐 이렇게 해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만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보고 너 먹으면 미개하다. 먹지 마라. 또 이럴 자유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먹을 사람 먹고요. 안 먹을 사람 안 먹고요. 서로 욕하지는 말았으면 예.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확실하네요. 그 영양 과잉 시대에 이걸 먹으면 여름을 날 수 있다. 몸보시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건 확실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식감이나 이런 게 비슷한 걸로 그래서 흑염소를 먹는 사람들이 꽤 많죠. 예, 있죠. 예. 예, 흑염소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은 약산 흑염소를 최고로 치죠. 진도 앞에 완도 앞에 있는 섬. 아, 거기 섬에서 키우는. 예, 삼지구엽초를 먹고 자란 흑염소를 양기에 좋다고 하는 예. 그걸 먹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몰랐는데 그 흰 염소보다 흑염소가 비싸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시죠? 예. 맛이 달라는 맛이 또? 흑염소는 그러니까 그 양고기보다는 조금 더 누린내가 조금 짙게 나는. 그래서 그 고기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거죠. 이거 식감도 약간 쫄깃한 느낌도 더 강하고요. 그래서 그 흑염소 아주 맛있습니다. 예. 먹어볼 만합니다. 이런 보양식 예. 찾는다면 보양식으로. 그 개고기보다. 예전에 이제 보신탕 집에 가면 보신탕 주인이 그러잖아요. 여기 다 개죠? 개 먹을 거 개죠? 개 아닌 분 있어요? 그럼 이게 다 개예요. 그래서 보신탕 먹으러 오면 다 사람들이 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나온 거죠. 예. 흑염소 알겠습니다. 흑염소도 있고 또 지금 오늘 이야기할 보양식은 민어네요. 민어. 민어는 예. 물고기가 보양식이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 그 보양식이라기보다는 이 계절 음식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여름 되면 물고기가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 맛이 별로 없는데 하나 유독 맛있는 게 그 황해에서 잡히는데 이게 민어거든요. 보통 이 민어는 겨울에는 저 제주 앞바다 그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자라다가 이제 여름 가까이 오면 먼저 이제 봄이 오면 이제 비슷한 그 조기과 같은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민어과죠. 그러니까 조기가 먼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달 지나고 나서 이제 민어가 쫓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안에서
잡히는 시기가 한 7월 정도부터 이제 많이 잡히기 시작하죠. 원래는 이제 인천 앞바다 뭐 저 위에 황해도 앞바다까지 이렇게 쭉 다 올라옵니다. 그때도 잡히는 게 한 8월 이 정도인데 7, 8월 달이 이제 민어가 산란을 위해서 몸에 이렇게 지방을 잔뜩 붙이고 있는 아주 기름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민어를 7, 8월 달에 많이 먹으니까 예. 이게 자연스럽게 그 복날하고 겹쳐지니까 그래서 보양 음식 그래서 뭐 서울의 양반들은 민어를 먹고 뭐 하층민들은 개고기를 먹었다 뭐 이런 말이 이건 사실 전혀 근거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이 돌 정도로 민어가 이런 보양식처럼 이렇게 지금 민어를 자리 어떻게 해 있죠. 먹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회로 먹고 하지만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그 시의 전서라는 책이 그러니까 경상북도 내륙 그러니까 뭐 상주 건방 이쪽에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어요. 작자는 미상인데 경상북도 상간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 진행자분의 그 고향인 그 근처에서 이 민어를 먹은 것에 대한 민어 조리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른 민어를 했을 그렇죠. 것 이제 거기에 보면 건조한 민어를 먹거든요.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껍질을 벗기고 민어회예요. 껍질을 벗기고 살을 결대로 얇게 썰어서 얇게 점여서 그것을 다시 가늘게 채 썰어 초장과 뭐 이렇게 해서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로.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면 얇게 썬다 그다음에 그걸 다시 채 썬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포 상태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 민어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황해에서 잡히는 그 민어를 경상북도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죠? 말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염장해서 말리는 염장. 거죠. 그래서 그 굴비, 그 조기를 말린 것을 굴비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 민어도 민어굴비라고 해서 말린 것을 그 굴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잡힌 민어를 꾸덕하게 말려서 경상북도 내륙 지역으로 가져갔고 그것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어가 진짜 맛있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숙성해서 먹어야 돼요. 숙성해서. 네. 탕으로도 먹죠. 탕으로도 먹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어는 이 성질이 급해요. 그거 좀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이 민어를 잡아서 올리면 불에가 터져가지고 애들이 잘 못 살아요. 금방 그래서 죽어요. 금방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숙성으로 먹어야 되는데 민어는 이제 그래서 회 먹고 그런데 탕으로 먹으면은 이 고기 생선 종류에서 오래 끓으면은 사골 국물처럼 푹 우러나는 이렇게. 그런 게 참돔. 여기 이거 방어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맞아요. 민어가 오래 끓이면 그런 맛이 나요. 오래 끓이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전라도에서는 그때 한참 할 때가 복인데 애호박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래 끓인 거에다가 애호박을 잘라놓고 말린 고사리 넣고 거기다가 원포인트로 뭐냐면은 양지. 소고기 양지를 소고기를 넣어요. 네, 소고기 양지를 좀을 더 넣어주면 이 민어탕 맛이 진짜 보약으로 하얀 국물이고. 하얀. 그래서 이게 민어는 요즘 뭐 매운탕으로도 먹지만 우리가 지난번 닭고기 얘기할 때 백숙 아무것도 안 넣고 푹 끓이는 게 백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지리 하는데 신경 안 쓰고 이게 백숙으로 민어 백숙으로 끓여서 먹는 거죠. 맛이 있겠네요. 근데 민어가 비싼 음식 아닙니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게 비싸진 이유가 사실 우리가 많이 먹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민어를 우리 도시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에서 민어회 여름에 민어 먹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민어가 없어지는 게 이거 인천 앞바다 이제는 없습니다. 그 신안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잡히는데 이게 남해의 결과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먹었는데 남해기래. 어디 간 거야? 그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죠. 그 일제강점기 민어를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어선들이 와서 일제강점기에 막 가서 많이 잡아갔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잡은 민어를 일본에 이렇게 수출 많이 했죠. 그러면서 민어가 아주 씨알이 아주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민어가 아주 귀하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그런 게. 저 자료들 보다 목포에 가면 영란횟집이 민어로 유명하거든요. 이걸 유명하죠. 근데 그 집이 민어를 내놓는 방식이 지금 아까 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으로 수출했을 때 네. 일본 사람들 숙성해 먹는 그 방식을 다시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숙성해서 팔고 있습니까? 그 식당. 지금 거의 24시간 숙성해서 민어회는 다 파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잡은 상태 죽었기 때문에 선어 상태에서 숙성을 해가지고 다 파는 거죠. 잡을 때는 성질이 급해서 죽는다. 아까 얘기한 불에가 터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불에 가지고도 요리를 해 먹는다면서요? 민어는. 이제 민어를 먹으러 가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민어회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얼마나 이 뱃살을 많이 주느냐 이게 단골에 이게 그런 거죠. 이게 꼬리 쪽, 등 쪽, 뱃살, 뭐 이게 아가미 쪽 뭐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종 이렇게 보통 고기.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고 그 다음에 민어 껍질을 몇 점을 주고 껍질 맛있지. 그리고 민어 불회를 주고 어떤 집은 민어 갈비살을 뼈채 조사서 양념 넣어가지고 그것까지 이렇게 주는 집이 있는데 역시 원장님이 라디오에서 조사서가 뭐라고 그건 표현해야 됩니까? 우태어예요, 우태어. 이렇게 잘게 썰어서 잘게 다 음식은 다져서. 다지는 거다. 이 뼈채 있는 거 그 뼈채 다지는 거 쓰는 뼈채 거 다져서 조사서 야채 채소를 다지는 거고요. 마늘을 다진다 그러는 거지. 조금 다른. 어쨌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역시 민어의 백미는 불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가서 민어회를 먹는데 인간성을 안다잖아요. 그 가게 주인이 석점을 줬는데 2점 먹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인간은 절대 상종하면 안 된다. 뭔 말이에요? 그 맛있는 민어를 3명이 갔는데 2점을 먹을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하나씩 배려.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어만 같이 먹어도 저 인간이 상종할 인간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좀 민어를 먹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요? 예, 안 먹어본 거예요. 그래요? 한번 그럼 먹으러 한번 갑시다. 합시다. 우리 민어 모임을. 이게 그 불에는 사실 뭐 이게 혀로 닿는 뭐 감칠맛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식감이 아주 독특해요. 약간 그 찐득하면서도 잘 씹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좀 풀리는 듯한 아주 독특한 식감이거든요. 이런 식감을 내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걸 즐기는 거죠. 침 넘어간다. 요즘은 민어는 한 5kg 이상 이렇게 돼야지 맛있거든요. 그러면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크기는 한 80에서 1m 이렇게 갈 건데 요즘 키로에 한 5, 6만 원 하는 것 같아요. 5, 6만 원? 6만 원 정도 지금 저기서.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 날 때 저도 민어맛 한번 구경시켜 주시고. 황교익 선생 최근에 네. 낚시 다녀왔다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 소양호에 소양호. 물이 분다고 해서 뭐 잡았습니까? 붕어 낚시하는 거죠. 붕어. 와, 지금 사진 저희는 보고 있는데 엄청 큰 거 잡으셨네요. 이 사자. 사자. 오, 네. 40cm 이게 넘는 거예요? 그 붕어 낚시꾼들이 이게 몇 가지 로망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보통 월척 그래서 33cm 요거 넘는 거 가지고 이제 로망을 가지다가 다음에 이제 4자, 뭐 5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40cm, 50cm. 토종붕어입니까? 네? 아닙니다. 이거는 떡붕어입니다. 떡붕어. 네. 40cm 대단한 크게 잡았네요. 그 떡붕어하고 저기 뭐 월남붕어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이게 떡붕어는 일본에서 들어온 도입종이고요. 1970년대에 이게 우리 좀 그 고기 먹자고 해서 들어온 건데 이게 붕어하고 비슷하게 생기는데 뭐 붕어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하여간 떡붕어도 붕어 드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붕어 드시는 분이 사실 이거 붕어 맛있거든요. 그 뭘로 먹어요? 찜? 찜이죠. 네, 붕어찜. 그 시래기나 고사리 이런 게 그 깔고 이 된장 넉넉하게 넣고 이렇게 해서 쪄내면 사실 이 큰 사자 붕어 이런 거 가지고 쪄내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낚시만 하지 이거 다 방생했습니다. 어부님들이 잡으셔야죠. 예. 그러니까 뭐 메기는 탕으로 먹더라도 잉어나 붕어는 찜으로 또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잉어는 우리가 잘 안 먹어요. 그죠? 네, 요즘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는 잉어 많이 먹었습니까? 예전에는 많이 먹었죠. 좀 안동이가 그렇죠. 맛있도 많이 먹어요. 잉어찜 가게 많습니다. 잉어를 찜 가게. 찜으로 해서 예, 먹어요. 예. 그거 어떻게? 그럼 내가
고춧가루, 매운 똑같습니다. 양념. 붕어찜이랑 같아요. 아, 붕어찜이랑 예, 같아요. 똑같은 양념으로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안동댐이 많으니까. 잉어찜이라. 알겠습니다. 오늘 잉어찜이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